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박정임이라고 합니다. 올해 67이고요. 시골에서 혼자 살고 있어요. 오늘 여러분께 제가 겪은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해요. 혹시 여러분 중에도 자식들 때문에 가슴 아픈 경험을 하신 분이 계시다면 끝까지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며느리나 사위를 두신 분들도 꼭 들어보세요. 제 이야기는 지난 가을에 시작됐어요. 그날따라 햇살이 참 따뜻했어요. 논두개 반짝이는 가을 햇살을 보면서 저는 기분 좋게 집안일을 하고 있었거든요. 왜 그렇게 기분이 좋았냐고요? 손주 돌잔치 때문이었어요. 제 손주가 곧 돌을 맞는다고 아들이 미리 얘기해 줬거든요. 그래서 저는 며칠 전부터 손주 줄 선물도 준비하고 입고 갈 옷도 미리 꺼내놨어요. 오랜만에 가족들이 다 모이는 자리니까 정말 기대됐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돌잔치 초대장이 오지 않았어요. 요즘은 카톡으로 초대장을 보내준다고 하던데 제 핸드폰에는 아무것도 오지 않았어요. 처음에는 아들이 바빠서 아직 못 보낸 거겠지 생각했어요. 하지만 며칠이 지나도 연락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먼저 전화를 걸었어요. 종현아, 손주 돌잔치 언제 해? 아들 박종현이 답하는 목소리가 좀 어색했어요. 엄마, 이번엔 호텔에서 돌잔치 해요. 호텔에서, 우와, 그럼 정말 좋겠네. 엄마도 호텔 가보는 게 처음이야. 그런데 아들이 말끝을 흐렸어요. 그런데 좌석이 좀 빠듯해서요. 무슨 말인지 바로 알아차렸어요. 하지만 못 들은 척했어요. 그래도 할미인데 구경은 가야지. 손주 얼굴도 봐야 하고 장모님 쪽 가족들도 많이 오셔서요. 엄마는 마음만 받아주세요. 마음만 받으라고요? 제가 손주 할머니인데 마음만 받으라고요? 그때 뒤에서 며느리 목소리가 들렸어요. 어머니 오시면 분위기 안 맞아요. 시골 냄새 나면 사진톤 다 깨져요. 그 순간 제 귀가 얼어붙는 것 같았어요. 시골 냄새라고요? 사진톤이 깨진다고요? 저는 말없이 전화를 끊었어요. 식탁에 앉아서 된장찌개를 한 숟가락 떴는데 평소에 맛있게 먹던 국물이 쓰게 느껴지더라고요. 식어버린 국물이 혀끝에서 쓴맛으로 번졌어요. 그날 밤 잠이 안 와서 장롱을 뒤지다가 옛날 물건들을 발견했어요. 아들이 어릴 적에 쓴 그림일기였어요. 초등학교 2학년 때 쓴 일기인데 거기에 이런 글이 적혀 있었어요. 오늘 엄마가 아파서 누워 계셨다. 내가 물을 갖다 드렸더니 엄마가 웃으셨다. 엄마는 세상에서 제일 따뜻한 사람이다. 그 글을 보는 순간 눈앞이 흐려졌어요. 그때는 저를 세상에서 제일 따뜻한 사람이라고 했는데 지금은 시골 냄새 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 따뜻했던 사람한테 차가운 말을 하는구나. 저는 쓸쓸하게 웃었어요. 그리고 마음속으로 다짐했어요. 좋아. 그럼 나도 따뜻한 사람 그만두자. 다음 날부터 저는 달라졌어요. 평소 같으면 아들한테 전화해서 어제는 엄마가 잘못 생각했나 보다 하면서 먼저 화해했을 텐데 이번에는 그러지 않았어요. 며칠 후 동네 아주머니가 물어보더라고요. 정임 씨, 손주 돌잔치 언제 해?
나도 축하해야지. 안 가요. 왜? 몸이 아파. 초대받지 못했어요. 손주 할머니를 초대 안 한다고. 그게 말이 돼. 저도 말이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현실이었어요. 그날 저녁 저는 손주 선물로 준비해뒀던 금반지를 다시 장롱에 넣었어요. 그리고 생각했어요. 내가 뭘 잘못했나? 평생 아들을 위해서 살았어요. 남편이 일찍 돌아가셔서 혼자 아들을 키웠거든요. 농사지어서 번 돈으로 아들 대학도 보내고 결혼 자금도 마련해 줬어요. 결혼할 때 신혼집 전세금도 제가 댔고요. 그런데 며느리는 저를 시골 냄새 난다고 하는 거예요. 제가 흙냄새 나는 게 부끄러운 일인가요? 농사지어서 가족들 먹여 살린 게 부끄러운 일인가요? 그 후로 며칠 동안 아들에게서 연락이 없었어요. 평소 같으면 제가 먼저 연락했을 텐데, 이번에는 그러지 않았어요. 대신 마음속으로 생각했어요. 이제 내가 어떤 사람인지 보여줄 때가 왔구나. 일주일 후 마을 이장님이 찾아오셨어요. 정임 씨, 아들한테서 연락 왔어. 돌잔치 날짜 정해졌다더니? 네, 이번 주 토요일이래요. 그럼 우리 마을에서 화환이라도 보내야지. 아니에요. 안 보내셔도 돼요. 왜? 손주 돌잔치인데. 저도 안 가거든요. 이장님이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할머니가 안 가. 그게 말이 돼. 초대받지 못했어요. 이장님이 화를 내시더라고요. 요즘 젊은 것들이 어떻게 된 거야? 할머니를 초대 안 해. 저는 이장님한테 사정을 다 말씀드렸어요. 며느리가 제게 한 말까지 전부요. 시골 냄새 난다고. 그 계집애가 뭘 먹고 컸는데 그런 소리를 해? 이장님이 정말 화를 내셨어요. 정임 씨, 가만히 있지 마. 그런 소리 들으면서 참을 필요 없어. 어떻게 하라고요? 내가 먼저 움직여. 그래야 정신을 차리지. 이장님 말씀을 듣고 저는 결심했어요. 이번에는 제가 먼저 움직여 보기로요. 며느리가 시골 냄새 난다고 했으니까 정말 시골스럽게 가보기로 했어요. 호텔에 어울리지 않는 모습으로 가서 정말로 분위기를 깨뜨려 보기로 했어요. 그날 밤 저는 장롱에서 제일 예쁜 한복을 꺼냈어요. 20해 전에 아들 결혼식 때 입었던 분홍색 한복이었어요. 당시에는 아들이 엄마 정말 예쁘세요 라고 했었는데 이제는 그런 말 안 하겠죠. 저는 그 한복을 정성스럽게 다림질했어요. 그리고 손주 선물도 다시 준비했어요. 금반지 대신에 제가 직접 만든 꽃바구니를 준비했어요. 마당에서 키운 코스모스와 맨드라미로 예쁘게 만들었어요. 시골 할머니답게 말이에요. 며느리가 시골 냄새 난다고 했으니 정말 시골 할머니 같은 선물을 가져가면 어떨까 했어요. 호텔 분위기에는 안 맞겠지만 제 진심은 담겨 있는 선물이었어요. 돌잔치 당일 아침, 저는 한복을 곱게 차려입고 머리도 예쁘게 올렸어요. 그리고 손에는 직접 만든 꽃바구니를 들었어요. 아무리 봐도 제가 정성스럽게 준비한 게 보였어요. 거울을 보니까 제 모습이 참 예뻐 보였어요. 68세지만 아직 늙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며느리가 뭐라고 하든
저는 손주의 할머니였고 그 누구보다 손주를 사랑하는 사람이었어요. 동네 버스 정류장에서 시내로 가는 버스를 기다리면서 생각했어요. 정말 이렇게 가도 될까? 하지만 마음을 바꾸지 않았어요. 초대받지 못했어도 손주를 축하하고 싶었거든요. 버스 안에서 다른 승객들이 저를 쳐다보더라고요. 아마 한복을 입고 꽃바구니를 든 할머니가 신기했나 봐요. 저는 당당하게 앉아 있었어요. 손주야, 할미는 초대받지 못했지만 널 축하하러 간다. 마음속으로 손주에게 말하면서 호텔로 향했어요. 오늘은 정말 특별한 날이 될 것 같았어요. 왜냐하면 저는 처음으로 아무도 저를 무시하지 못하게 만들 계획이었거든요. 과연 며느리가 제 모습을 보고 뭐라고 할까요? 시골 냄새 난다던 그 며느리가 정말 시골스러운 할머니를 본다면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호텔에 도착했을 때 저는 정말 놀랐어요. 제가 살아온 시골과는 완전히 다른 세상이었거든요. 로비에 들어서자마자 웅장한 샹들리에가 천장에 매달려 있고 바닥은 하얀 대리석으로 되어 있어서 제 한복 치마가 바닥에 스치는 소리가 울려 퍼졌어요. 그리고 온통 비싼 향수 냄새가 진동했어요. 사람들이 저를 쳐다보더라고요. 모든 사람들이 세련된 정장이나 값비싼 원피스를 입고 있는데 저 혼자 시골에서 입고 온 분홍색 한복을 입고 있으니까 당연히 눈에 띌 수밖에 없었죠. 마치 제가 다른 세상에서 온 사람 같았어요. 호텔 직원 한 명이 저에게 다가왔어요. 정중하지만 어딘가 어색한 미소를 지으면서요. 안녕하세요, 손님. 성함이 어떻게 되시나요? 박정임이요. 손주 돌잔치 왔어요. 그 직원이 태블릿으로 명단을 확인하더니 당황하는 표정을 지었어요. 몇 번 다시 확인해 보더니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죄송한데요. 초대 명단에는 없으신 것 같은데요. 혹시 다른 성함으로 등록하셨나요? 그때 뒤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어머니, 여기까지 어떻게 오셨어요? 며느리 서연이었어요. 새하얀 드레스를 입고 화장도 진하게 한 채로 깜짝 놀란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고 있더라고요. 제가 정말 올 줄은 몰랐나 봐요. 손주 축하하러 왔지. 할미가 오면 안 되나? 어머니, 어제 전화로 말씀드렸잖아요. 오늘은 특별한 콘셉트가 있어서. 콘셉트. 저는 일부러 모른 척 했어요. 사실 무슨 말인지 알겠지만요. 사진작가가 와서 전문적으로 촬영을 해요. 분위기가 맞지 않으면 사진이 다 망쳐지거든요. 시골 분위기가 나면, 아, 정말로 그런 말을 하는구나 싶었어요. 제 앞에서 대놓고 시골 분위기라고 하더라고요. 그것도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는 호텔 로비에서요. 주변 사람들이 우리 대화를 듣고 있는 게 느껴졌어요. 몇몇 분들이 고개를 갸웃거리면서 저희를 바라보고 있었거든요. 그럼 내가 만든 이 꽃바구니도 시골 분위기겠네. 저는 손에 들고 있던 꽃바구니를 천천히 로비 한쪽에 있는 휴지통 위에 올려놨어요. 제가 밤새도록 정성스럽게 만든 그 꽃바구니를 손주에게 주려고. 정말 예쁘게 만든 그 꽃바구니를 쓰레기통에 버리는 거였어요. 어머니, 그건 왜? 서연이가 당황해서 말을 더듬었어요. 괜찮아.
어차피 콘셉트에 안 맞으니까. 시골 할머니가 만든 촌스러운 꽃바구니잖아. 저는 일부러 크게 말했어요. 주변 사람들이 다 들을 수 있게요. 어머니, 그런 뜻이 아니라. 그럼 무슨 뜻이야? 시골 냄새 난다면서 분위기 깬다면서 초대도 안 하고. 이제 와서 무슨 뜻이 아니라고? 로비가 조용해졌어요. 사람들이 모두 우리 쪽을 쳐다보고 있었어요. 서연이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어요. 어머니, 이해해 주세요. 저희도 어쩔 수 없이. 그래, 이해한다. 저는 돌아서면서 마지막으로 한마디 했어요. 대신 기억해라. 이해에는 값이 있다. 그리고 당당하게 호텔을 나왔어요. 뒤에서 서연이가 뭔가 말하는 것 같았지만 돌아보지 않았어요.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느껴졌지만 신경 쓰지 않았어요. 호텔 밖으로 나와서 버스 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면서 생각했어요. 정말 이게 맞나? 하지만 후회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속이 시원했어요. 그동안 참고 참았던 게 한꺼번에 터져 나온 것 같았거든요. 집에 돌아와서 한복을 정성스럽게 벗어 걸어놨어요. 거울을 보니까 제 얼굴이 상쾌해 보였어요. 오랜만에 제가 하고 싶은 말을 다 한 것 같았거든요. 그날 저녁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목소리가 어색했어요. 엄마, 오늘 왜 그러셨어요? 뭘? 호텔까지 와서 그냥 가시면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다 봤잖아요. 아, 사람들 시선이 부끄러웠나 보네요. 초대받지 못한 사람이 가면 안 되잖아. 엄마, 그래도 가족인데. 가족이면 초대장이라도 보내지. 시골 냄새 난다고 하나? 아들이 할 말을 잃은 것 같았어요. 며느리가 한 말을 부정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제 편을 들 수도 없고 말이에요. 엄마, 서연이가 정말 미안하다고 해요. 미안하면 다야? 말 조심하라고 해. 엄마, 너무 심하게 나가신 거 아니에요. 심해. 내가 뭘 심하게 했어. 로비에서 그렇게 큰 소리로. 아, 사람들한테 창피했구나. 그런 게 아니라. 됐어. 나도 바빠. 저는 전화를 끊었어요. 평소 같으면 아들과 이렇게 딱딱하게 대화한 적이 없었는데, 이번에는 달랐어요. 며칠 후, 동네 아주머니들이 소문을 들었나 봐요. 마을 슈퍼에서 장을 보는데, 아주머니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어요. 정임 씨, 손주 돌잔치에 안 갔다면서. 네, 안 갔어요. 왜? 몸이 아팠어. 초대받지 못했어요. 할머니를. 그게 말이 돼. 며느리가 시골 냄새 난다고 하더라고요. 사진 분위기 깬다고. 아주머니들이 모두 화를 내셨어요. 그 계집애가 뭘 알고 그런 소리를 해? 시골에서 농사 짓는 게 부끄러운 일이야? 정임 씨가 그 아들 대학까지 보내줬는데 은혜를 모르네. 요즘 젊은 것들이 어른 공경할 줄 모른다니까. 동네 사람들이 모두 제 편이었어요. 그래서 마음이 좀 따뜻해졌어요. 적어도 여기서는 제가 이상한 사람이 아니라는 걸 확인할 수 있었거든요. 일주일 후 아들과 며느리가 찾아왔어요. 손에는 비싼 과일 바구니를 들고 있었어요. 아마 백화점에서 산 것 같았어요. 엄마, 그날은 정말 죄송했어요.
아들이 고개를 숙이면서 말했어요. 어머니, 제가 말을 잘못했어요. 정말 죄송해요. 용서해 주세요. 서연이도 평소와 다르게 정중하게 인사했어요. 용서. 저는 웃었어요. 용서는 쉽게 하는 게 아니야. 특히 가족한테 상처받은 마음은 더더욱. 그럼 어떻게 해야 해요? 앞으로 조심해. 말이든 행동이든. 그런데 아들이 갑자기 다른 얘기를 꺼내더라고요. 엄마, 그런데 아버지가 남기신 땅 문서 어디 있어요? 아, 결국 본색이 나오는구나 싶었어요. 왜? 나중에 필요할 것 같아서요. 아이 교육비도 많이 들고 집도 좀 넓은 곳으로 이사하고 싶어서요. 저는 아들을 똑바로 바라봤어요. 그래서 돌잔치에 안 불렀구나. 이미 주인 바뀐 줄 알았지? 엄마, 무슨 말씀을? 아니면 왜 안 불렀겠어? 어차피 나중에는 다 내 거라고 생각했으니까. 아들과 며느리가 당황하는 것 같았어요. 엄마, 혈육끼리 왜 이래요? 혈육. 저는 웃음이 나왔어요. 혈육이란 게 대접할 땐 가족이고 무시할 땐 타인이더라. 며느리가 조심스럽게 끼어들었어요. 어머니, 그래도 나중에는 당연히 아드님 명의로. 저는 탁자를 손가락으로 톡 쳤어요. 명예 바꾸는 데는 도장도 필요하지. 그 도장 내 주머니에 있거든. 그 말을 듣고 아들과 며느리의 표정이 확 변했어요. 저도 만만한 사람이 아니라는 걸 제대로 보여준 거예요. 엄마, 그러지 마세요. 저희가 정말 잘못했어요. 잘못했으면 행동으로 보여줘. 말로만 하지 말고. 어떻게요? 앞으로 나를 사람 대접해. 시골 냄새 난다는 소리 다신 하지 마. 네, 절대 안 할게요. 하지만 저는 믿지 않았어요.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거든요. 과연 이들이 진짜 변할까요? 아니면 또 다른 꼼수를 부릴까요? 며칠 후 아들과 며느리가 또 찾아왔어요. 이번에는 손에 아무것도 들고 오지 않았더라고요. 과일 바구니도 없고 꽃도 없이 그냥 왔어요. 뭔가 진지한 얘기를 하러 온 것 같았어요. 엄마, 그날 일은 정말 미안해요. 우리가 돌잔치 준비하느라 정신이 없어서. 아들이 말을 시작했는데 변명부터 하더라고요. 진짜 미안하면 변명부터 하나요? 됐어. 나도 바빴어. 제가 차갑게 대답했어요. 무슨 일로 바쁘셨어요? 며느리가 물어보더라고요. 내 인생 새로 시작하려고. 새로 시작한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그동안 남의 눈치만 보고 살았는데, 이제 내 마음대로 살려고. 탁자 위에는 땅 문서가 놓여 있었어요. 제가 일부러 꺼내둔 거였어요. 아들과 며느리가 그걸 보고 있는 게 느껴졌어요. 엄마, 그런데 그 문서는 뭐예요? 아들이 드디어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했어요. 아버지가 남기신 땅 문서야. 그거 아버지가 저한테 물려준다고 하셨잖아요. 아, 그래서 그렇게 당당했구나 싶었어요. 그래서 내가 나를 빼고 잔치했구나. 이미 주인 바뀐 줄 알았지? 엄마, 그런 게 아니라. 그럼 뭐야? 아버지가 언제 너한테 준다고 했어? 돌아가시기 전에 저한테.
말로. 네, 말로 하셨어요. 저는 웃었어요. 말로 한 건 증거가 없잖아. 문서는 내 이름으로 되어 있고, 아들과 며느리의 표정이 변했어요. 제가 호락호락하지 않다는 걸 깨달은 것 같았어요. 엄마, 혈육끼리 왜 이래요? 어차피 나중에는 다 제 거잖아요. 혈육. 저는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혈육이란 게 대접할 땐 가족이고, 무시할 땐 타인이더라. 엄마, 저희가 언제 어머니를 무시했어요? 며느리가 끼어들었어요. 시골 냄새 난다고 한 게 무시가 아니야? 그건 그때 제가 실수한 거예요. 실수, 돌잔치에 초대 안 한 것도 실수야.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다신 그런 일 없을 거예요. 하지만 저는 믿지 않았어요. 이미 한 번 실망한 마음은 쉽게 회복되지 않거든요. 며느리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어머니, 그래도 집안 재산은 아드님한테 물려주시는 게 누가 정했어? 그게 보통 그렇잖아요. 보통, 나는 보통 사람이 아니야. 저는 탁자를 손가락으로 톡 쳤어요. 명예 바꾸는 데는 도장도 필요하지. 그 도장, 내 주머니에 있거든. 그 순간 아들이 갑자기 화를 냈어요. 엄마,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평생 임대로 살라고요? 그게 내 잘못이야? 아버지가 분명히 저한테 물려준다고 하셨어요. 그럼 아버지한테 가서 문서로 받아와. 엄마, 아들이 소리를 질렀어요. 처음으로 저한테 큰 소리를 내는 거였어요. 종현아, 엄마한테 소리 지르는 거야? 죄송해요. 그런데 정말 답답해요. 뭐가 답답해? 어머니가 혼자 사시는데 그 넓은 땅이 뭐 필요해요? 아, 결국 본심이 나오는군요. 필요 없으면 팔아서 내가 편하게 살지. 그럼 저희는 어떻게 해요? 그건 내가 알아서 해. 며느리가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어요. 어머니, 저희도 애가 있잖아요. 좀 더 넓은 집에서 키우고 싶어요. 그럼 내가 벌어서 사. 요즘 집값이 얼마나 비싼데요. 그건 내 문제가 아니야. 아들이 무릎을 꿇었어요. 엄마, 제발요. 저희를 도와주세요. 도와달라고 돌잔치에 초대도 안 하면서. 그건 정말 실수였어요. 실수가 아니라 진심이었잖아. 시골 냄새 난다고 한 거. 아들과 며느리가 더 이상 할 말이 없어 보였어요. 결국 진짜 목적이 드러난 거였어요. 알겠어. 그럼 이렇게 하자. 제가 말했어요. 조건을 제시할게. 조건이요? 앞으로 1년 동안 나를 제대로 모셔봐. 그럼 생각해 보겠어. 어떻게 모시라는 거예요? 매주 한 번씩 찾아와. 그리고 내가 아플 때 병원 데려가고, 명절 때는 함께 보내고. 그 정도는 당연히 지금까지 안 했잖아. 아들과 며느리가 서로 눈빛을 주고받았어요. 알겠어요. 그렇게 하겠어요. 그리고 하나 더. 뭐요? 시골 냄새 난다는 말 다신 하지 마. 내가 누구인지 똑똑히 기억해. 네, 절대 안 할게요.
하지만 저는 진짜 1년 후에 땅을 넘겨줄 생각은 없었어요. 대신 다른 계획이 있었거든요. 며칠 후 마을 복지센터에서 연락이 왔어요. 어르신, 노인복지관 건립기금 모금에 참여하실 의향 있으세요? 노인복지관이요? 네, 우리 마을에 어르신들이 모일 수 있는 공간을 만들려고 해요. 저는 갑자기 아이디어가 떠올랐어요. 얼마나 필요해요? 대략 5억 정도요. 제가 땅을 기부하면 어떨까요? 땅을요? 네, 시가로 치면 7억 정도 돼요. 복지센터 직원이 깜짝 놀랐어요. 정말이세요? 네, 진지하게 생각해 보겠어요.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미소를 지었어요. 이제 진짜 계획을 실행할 때가 온 것 같았어요. 그날 저녁 저는 마을 이장님께 전화드렸어요. 이장님, 저 좀 보러 오세요. 중요한 얘기가 있어요. 이장님이 오셔서 제 계획을 들으시더니 박수를 치셨어요. 정임 씨, 정말 좋은 생각이야. 그 아들놈이 정신 차리겠어. 그런데 비밀로 해주세요. 아직 때가 아니에요. 알겠어. 그런데 정말 괜찮겠어. 괜찮아요. 오히려 속이 시원할 것 같아요. 이장님이 가시고 나서 저는 땅 문서를 다시 보았어요. 남편이 평생 일해서 산 땅, 제가 농사지어서 지켜온 땅이었어요. 여보, 미안해. 하지만 이게 맞는 것 같아. 남편에게 마음속으로 말했어요. 다음 주부터 아들과 며느리가 정말로 매주 찾아왔어요.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점 자연스러워졌어요. 엄마, 이번 주는 어떻게 지내셨어요? 그냥 그래. 뭔가 필요한 거 없어요? 특별히 없어. 하지만 저는 알 수 있었어요. 이들이 진심으로 저를 걱정해서 오는 게 아니라는 걸. 땅 때문이라는 걸요. 어느 날 며느리가 말했어요. 어머니, 요즘 건강하시니까 땅명에 이전하시는 게 어때요? 역시 본성은 못 숨기는군요. 왜 급해? 급한 게 아니라 미리미리 해두시는 게. 됐어. 내가 알아서 해. 한 달이 지났을 때 아들이 또 그 얘기를 꺼냈어요. 엄마, 1년이라고 하셨는데 벌써 한 달 지났어요. 그랬어. 언제쯤 결정하실 거예요? 아직 11개월 남았잖아. 아들이 답답해하는 게 보였어요. 하지만 저는 이미 결정을 내린 상태였어요. 며칠 후 복지센터 담당자와 만났어요. 어르신, 정말 기부하시겠어요? 네, 결심했어요. 대단하세요. 마을 어르신들이 정말 좋아하실 거예요. 언제 발표할 예정이에요? 다음 달 마을 회관에서 주민 설명회가 있어요. 그때 발표하면 어떨까요? 좋아요. 그렇게 하세요. 이제 정말로 시작이었어요. 아들과 며느리가 어떤 반응을 보일지 정말 궁금했어요. 그날 밤 저는 한참 동안 생각했어요. 제가 하는 일이 옳은 건지 너무 심한 건 아닌지. 하지만 결론은 똑같았어요. 저를 무시한 대가는 치러야 한다고요. 과연 아들과 며느리가 제 결정을 알면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그리고 마을 사람들은 뭐라고 할까요? 며칠 후 마을 회관 앞에 현수막이 걸렸어요.
마을 발전을 위한 주민 설명회라고 적혀 있었더라고요. 저는 그날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발표를 할 날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전에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어요. 아들이 갑자기 찾아온 거예요. 평소와 달리 얼굴이 어두웠어요. 엄마, 복지센터에서 연락 왔어요. 무슨 연락? 엄마가 땅을 기부한다고 하셨다면서요? 아, 벌써 소문이 났구나 싶었어요. 그랬어. 엄마, 정말이에요? 아들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응. 왜 그런 결정을 하셨어요? 내 땅이니까 내 마음대로 하는 거지. 엄마, 그래도 가족끼리 상의를. 상해? 돌잔치에 초대할 때는 상의 안 했잖아. 아들이 할 말을 잃었어요. 제가 아직도 그 일을 잊지 않고 있다는 걸 깨달은 것 같았어요. 엄마, 제발 다시 생각해 주세요. 이미 다 결정했어. 그럼 저희는 어떻게 해요? 애도 있고. 그건 내가 알아서 해. 내가 왜 책임져야 해? 며느리도 함께 왔더라고요. 눈이 빨갛게 부어 있는 걸 보니 많이 울었나 봐요. 어머니 정말 안 되나요? 저희가 정말 잘못했어요. 잘못했다고 다 해결되는 게 아니야. 그럼 어떻게 해야 해요? 이미 늦었어. 복지센터 담당자가 저와 만나는 걸 우연히 봤나 봐요. 그래서 알게 된 것 같았어요. 엄마, 1년 기다리자고 하셨잖아요. 내가 언제 1년 후에 넘겨준다고 했어. 1년 동안 지켜본다고 했지. 아들이 울먹이기 시작했어요. 엄마, 나 정말 죽을 것 같아요. 왜? 집도 없고, 아이 교육비도 없고, 어떻게 살아요? 다른 사람들은 다 그렇게 살잖아. 너만 특별해? 엄마는 제 엄마잖아요. 엄마니까 더 실망한 거야. 그때 며느리가 무릎을 꿇었어요. 어머니, 제발요. 저희가 뭘 해야 할지 말씀해 주세요. 이미 늦었다고 했잖아. 그래도 됐어. 내 결정은 바뀌지 않아. 아들과 며느리가 울면서 갔어요. 보기에는 안쓰러웠지만 마음을 바꿀 생각은 없었어요. 며칠 후 드디어 주민 설명회 날이 왔어요. 마을 회관에 사람들이 가득 모였어요. 저도 평소보다 단정하게 옷을 입고 갔어요. 복지센터 담당 공무원이 마이크를 잡고 말했어요. 오늘 정말 기쁜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우리 마을에 노인복지관이 세워집니다. 사람들이 박수를 쳤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소식이 있습니다. 박정임 어르신께서 7억 원 상당의 땅을 기부해 주셨습니다. 회관이 조용해졌다가 갑자기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정말이에요? 정임 씨가. 와, 대단하다. 제가 일어나서 마이크를 받았어요. 안녕하세요. 박정임입니다. 제가 이 결정을 한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회관이 조용해졌어요. 저는 평생 가족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남편 없이 혼자 아들을 키우면서 농사지어서 번 돈으로 대학도 보내고 결혼 자금도 마련해 줬어요. 그런데 손주 돌잔치에 초대받지 못했습니다. 시골 냄새 난다고 해서요. 사람들이 웅성거렸어요.
그때 깨달았어요. 가족이라고 해서 항상 내 편은 아니라는 걸요. 그래서 결정했습니다. 이 땅을 정말 필요한 곳에 쓰겠다고요.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마을 사람들이 모두 박수를 쳤어요. 그때 뒤에서 아들이 뛰어들어왔어요. 엄마, 종현아? 엄마, 나 정말 죽을 것 같아요. 다른 투자자들까지 다 알게 됐어요. 그랬어. 엄마, 제발. 이거 취소할 수 없어요? 회관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저희를 바라봤어요. 취소. 왜? 엄마, 나 망했어요. 완전히 망했다고요. 아들이 울부짖었어요. 그동안 내가 얼마나 마음 아팠는지 알아? 엄마, 넌 3년 동안 편하게 살았잖아. 이제 내 차례야. 그때 마을 이장님이 일어나셨어요. 종현아, 내가 어머니한테 뭘 했는지 다 알고 있어. 이제 와서 뭘 취소하라고 해. 다른 마을 사람들도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정임 씨 며느리가 시골 냄새 난다고 했다면서 할머니를 돌잔치에 초대도 안 했다고? 그럼 당연히 유산 못 받지. 아들이 무릎을 꿇었어요.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요. 엄마, 정말 미안해요. 제가 너무 잘못 생각했어요. 미안하다고 끝나는 게 아니야. 그럼 어떻게 해야 해요? 이미 늦었다고 했잖아. 엄마, 제발. 그때 며느리도 들어왔어요. 아기를 안고 있었어요. 어머니, 이 아이 생각해서라도. 그 아이는 내가 걱정할 게 아니야. 어머니가 할머니잖아요. 할머니 취급 안 했잖아. 마을 사람들이 모두 제 편이었어요. 정임 씨 말이 맞아. 자식이 부모를 그렇게 대하면 안 되지. 요즘 젊은 것들이 어른 공경할 줄 모른다니까. 복지센터 담당자가 마이크를 잡았어요. 그럼 기부 절차를 진행하겠습니다. 잠깐. 아들이 소리쳤어요. 엄마, 정말 이러실 거예요? 나를 이렇게 망하게 하실 거예요. 저는 아들을 똑바로 바라봤어요. 내가 먼저 나를 망하게 했잖아. 엄마를 망하게 했다고요? 내 자존심을 망가뜨렸잖아. 그게 더 아파. 아들이 눈물을 흘렸어요. 엄마, 저 정말 몰랐어요. 엄마가 그렇게 힘드셨는지. 이제 알았으니까 다행이네. 그럼 용서해 주세요. 용서는 해. 하지만 땅은 안 줘. 왜요? 넌 이미 충분히 받았어. 대학 등록금, 결혼 자금, 신혼집 전세금. 더 뭘 바라? 아들이 할 말이 없었어요. 복지센터 담당자가 말했어요. 박정임 어르신, 정말 확실하시죠? 네, 확실해요. 그럼 서명해 주세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에 서명했어요.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서명이었어요.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마을 사람들이 모두 일어나서 박수를 쳤어요. 정임 씨, 정말 대단해요. 훌륭한 결정이에요. 우리 마을의 자랑이에요. 아들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서 울고 있었어요. 며느리도 아기를 안고 울고 있었고요. 저는 그들을 보면서 마음이 아팠어요. 하지만 후회하지 않았어요.
그날 저녁 집에 혼자 있으면서 생각했어요. 이제야 내 마음이 편해지는구나. 평생 가족을 위해서만 살았는데, 이제야 제가 원하는 일을 한 것 같았어요. 그날 밤 마을 스피커에서 안내방송이 나왔어요. 박정임 어르신의 기부로 노인복지관 건립이 확정되었습니다. 내년 봄에 완공 예정입니다. 라디오 앞에서 그 방송을 들으면서 저는 미소를 지었어요. 그래, 이제 내 이름이 호텔 천장 대신 마을 벽에 걸리겠지. 과연 아들과 며느리가 이제야 정신을 차렸을까요? 아니면 여전히 원망만 하고 있을까요? 복지관 건립이 발표된 후 마을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사람들이 저를 보는 눈빛이 달라졌거든요. 존경과 감사의 마음이 느껴졌어요. 정임 씨, 정말 고맙습니다. 덕분에 우리 마을이 살맛 나겠어요. 어르신들이 모일 곳이 생겨서 정말 좋아요. 마을 사람들이 저를 만날 때마다 고마워했어요. 평생 이런 대접을 받아본 적이 없어서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점 마음이 뿌듯해졌어요. 그런데 아들과 며느리는 한동안 연락이 없었어요. 주민설명회 이후로 한 번도 찾아오지 않았거든요. 처음에는 화가 나서 그런가 보다 했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조금 걱정이 되더라고요. 한 달쯤 지났을 때 동네 아주머니가 소식을 전해줬어요. 정임 씨, 종현이 이사 간다던데. 이사를 간다고? 응, 집도 정리하고 다른 동네로 간다더라. 저는 복잡한 기분이었어요. 한편으로는 섭섭하고 한편으로는 그럴 줄 알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며칠 후 아들이 정말로 찾아왔어요. 하지만 예전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어요. 야윈 얼굴에 피곤해 보였어요. 엄마, 인사드리러 왔어요. 이사 가거든요. 어디로? 지방으로요. 작은 회사에 취직했어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엄마,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이제야 깨달았어요. 뭘? 엄마가 얼마나 힘드셨을지, 그리고 제가 얼마나 철없었는지요. 아들의 목소리에 진심이 느껴졌어요. 엄마, 용서해 주세요. 비록 늦었지만 용서는 이미 했다고 했잖아. 그럼 왜? 용서와 땅은 별개야. 아들이 고개를 숙였어요. 알겠어요. 엄마 결정 존중할게요. 그때 며느리도 들어왔어요. 아기를 안고 있었는데 예전처럼 화장을 진하게 하지 않았더라고요. 수수한 모습이었어요.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제가 너무 철없었어요. 이제 알았으면 됐어. 어머니께서 복지관 기부하신 거 정말 훌륭해요. 저도 나중에 그런 사람이 되고 싶어요. 서연이의 말에 진심이 느껴졌어요. 예전에는 형식적으로 하는 말 같았는데 이번에는 달랐어요. 어머니, 앞으로 자주 연락드릴게요. 멀리 살아도 어머니는 어머니니까요. 그래, 그렇게 해. 아들과 며느리가 가기 전에 아들이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엄마, 사랑해요. 늦게 깨달아서 죄송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아들이 저에게 사랑한다고 말한 게 언제인지 기억도 안 났거든요.
나도 사랑해. 건강하게 살아. 아들 가족이 떠나고 나서 저는 한참 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뭔가 끝이 났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몇 달이 지났어요. 복지관 건축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어요. 매일 공사 소리가 들렸지만 전혀 시끄럽지 않았어요. 오히려 희망적인 소리로 들렸거든요. 공사가 진행되는 동안 마을 분위기가 정말 좋아졌어요. 사람들이 모이면 복지관 얘기를 했고, 완공되면 뭘 할지 계획을 세웠어요. 정임 씨, 복지관 이름은 뭐로 할 거예요? 글쎄요, 저는 상관없어요. 정임복지관으로 하면 어때요? 아니에요. 그건 부담스러워요. 결국 마을 사람들이 투표해서 해오름복지관으로 정했어요. 새로운 희망이 떠오른다는 뜻이라고 하더라고요. 복지관이 완공되기 한 달 전쯤 아들에게서 편지가 왔어요. 손편지였어요. 엄마, 안녕하세요. 지방 생활에 적응 잘하고 있어요. 작은 회사지만 사람들이 좋아서 열심히 일하고 있어요. 서연이도 많이 변했어요. 이제는 화장도 진하게 안 하고 검소하게 살려고 노력해요. 아이도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어요. 엄마, 제가 정말 철없었어요. 엄마가 얼마나 힘들게 저를 키우셨는지, 얼마나 많은 걸 희생하셨는지, 이제야 알겠어요. 그리고 엄마의 결정이 옳았다는 것도요. 뉴스에서 복지관 완공 소식을 봤어요. 정말 자랑스러웠어요. 제 엄마가 이렇게 훌륭한 일을 하신다니요. 엄마, 사랑해요. 항상 건강하세요. 편지를 읽으면서 눈물이 났어요. 아들이 정말 변했다는 게 느껴졌거든요. 드디어 복지관 개관식 날이 왔어요. 새로 지어진 건물은 정말 예뻤어요. 현수막에는 큼직하게 쓰여 있었어요. 해오름 복지관 개소식, 박정임 어르신 기념식. 사람들이 많이 모였어요. 마을 사람들뿐만 아니라 다른 동네에서도 왔더라고요. 심지어 시장님도 오셨어요. 꽃바구니들이 줄지어 놓여 있었어요. 그 중에 하나를 보니까 이름표가 눈에 들어왔어요. 박종현 이서연 올림. 아들과 며느리가 보낸 거였어요. 멀리서도 축하해 주는 마음이 느껴져서 가슴이 뭉클했어요. 제가 무심히 웃으면서 말했어요. 꽃바구니, 이번에는 냄새 안 나네. 옆에 있던 이장님이 웃으셨어요. 정임 씨, 이제 다 지나간 일이야. 개관식이 시작됐어요. 시장님이 축사를 하시고 복지센터장님이 감사 인사를 하셨어요. 그리고 제가 마이크를 잡았어요. 안녕하세요. 박정임입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오늘 이 자리에 서니까 정말 감회가 새로워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처음에는 화가 나서 시작한 일이었어요. 사람들이 조용히 들었어요. 가족에게 상처받아서 뭔가 보복하고 싶었거든요. 하지만 지금은 달라요. 정말 뿌듯해요. 여러분, 오늘 개관식은 초대장이 필요 없습니다. 저는 잠시 멈췄다가 말을 이었어요. 대접받고 싶은 사람, 따뜻함이 필요한 사람은 누구나 들어오세요. 여기는 제가 여는 진짜 잔치니까요. 박수와 웃음이 터졌어요. 사람들이 모두 행복해 보였어요. 그리고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분들께도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는 마이크를 들고 천천히 말했어요. 나이가 들어도 포기하지 마세요. 무시당해도 굴복하지 마세요. 우리에게도 선택할 권리가 있어요. 그리고 자식들에게 무조건 퍼주기만 하지 마세요. 존중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한테만 주세요.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마지막으로 이 이야기가 마음에 남으셨다면 주변 사람에게 꼭 전해주세요. 똑같이 힘들어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리고 다음 이야기도 듣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박수와 웃음이 한동안 이어졌어요. 개관식이 끝나고 저는 복지관을 둘러봤어요. 넓은 홀에는 어르신들이 모여서 이야기를 나누고 계셨어요. 한쪽에는 운동기구가 있었고 다른 쪽에는 독서실도 있었어요. 정임 씨, 정말 훌륭한 일 하셨어요. 덕분에 우리가 이런 좋은 곳에서 만날 수 있게 됐네요. 어르신들이 저에게 고마워했어요.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와서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별이 참 많이 보였어요. 여보, 잘했지? 하늘에 있는 남편에게 물어봤어요. 우리 아들도 이제 철이 들 것 같아. 바람이 살랑 불어서 제 대답인 것 같았어요. 저는 속삭였어요. 이제야 내 인생 제대로 된 잔치다. 그날 밤 꿈에서 남편이 나타났어요. 젊었을 때 모습으로요. 정임아, 고생 많았어. 이제 좀 편하게 살아. 고마워, 여보. 덕분에 용기 낼 수 있었어. 꿈에서 깨어나니까 마음이 평안했어요. 정말 오랜만에 느끼는 평화로운 기분이었어요. 며칠 후 복지관에서 연락이 왔어요. 어르신, 복지관 이름을 현판에 새기려고 하는데 박정임 기념관이라고 해도 될까요? 아니에요. 그냥 해오름 복지관으로 해주세요. 그래도 제 이름은 사람들 마음에 남아있으면 돼요. 며칠 후 아들에게서 또 편지가 왔어요. 엄마, 복지관 개관식 뉴스 봤어요. 정말 자랑스러웠어요. 언젠가 시간 나면 구경하러 가고 싶어요. 엄마가 만든 그 따뜻한 공간을 직접 보고 싶어요. 사랑해요, 엄마. 편지를 읽으면서 미소가 나왔어요. 이제야 진짜 가족이 된 것 같았어요. 여러분, 제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에요. 하지만 진짜 이야기는 지금부터 시작이에요. 나이가 들어도 우리에게는 선택할 권리가 있다는 걸 보여드렸으니까요. 혹시 여러분도 가족에게 무시당하고 계신다면 참지만 마세요. 여러분도 존중받을 자격이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의 것은 여러분이 결정하세요. 때로는 단호해야 할 때가 있어요. 그래야 진짜 존중받을 수 있거든요. 감사합니다.